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치매 전조 증상과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매란 저희가 인간의 뇌세포가 20살에 지나면 매일 10만 개씩 사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노화에 따른 치매와 나이에 관계없이 오는 혈관성 치매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혈관성 치매는 40대, 50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치매이고요. 이러한 뇌졸중이나 뇌동맥 경화증 등과 같은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또는 원인 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뇌혈관 장애란 심한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뇌졸중 후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혈류, 어혈 또는 뇌동맥 경색 이렇게 혈관의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뇌세포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 증상을 얘기합니다. 치매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현재 치료제는 치매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장애를 개선하는 것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예방 백신 치료약이 없고 예방법만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뇌세포 손상으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생겨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게 바로 치매이죠. 그리고 이 치매는 질병이 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치매의 첫 번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 대략 치매 전체 5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뇌퇴행성 병변이 오래 진행된 상태라는 거죠. 치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 나라의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15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약 연 2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굉장히 큰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조 증상에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정신적 긴장,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알코올 중독 또는 혀가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분들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 혀가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도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 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귓볼에 주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귓볼에 주름이 있는 분들은 이 치매 관련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귓볼에 주름이 있는 분들의 뇌를 이제 MRI를 찍어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 뇌에 작은 혈관들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귓볼에 주름이 있는 분들은 심장 혈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장 심장 질환 관련 위험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망막 쪽에 노란색 반점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캐나다 퀸스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은 치매 환자 25% 망막에서 노란색 반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상인의 경우 약 4%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망막의 윗부분에 흰자를 좀 잘 보시면은 노란색의 이렇게 띠가 이렇게 좀 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만성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발 원인은 비만 중 내장 지방이 축적된 복부 비만, 즉 뱃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장 지방이란 건 염증 유발 물질을 계속적으로 분비하는 비정상적인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 내장 지방 비만 축적은 만성 염증을 유도하게 되고 그리고 노화와 퇴행성 질병 촉진시키게 되는 장내 미생물 분포 균형을 파괴시키는 주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장내 상피세포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지는 독소에 의해서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이 독소나 유해 물질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몸속으로 들어와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미생물, 글루텐과 같은 다양한 물질들이 이 장 안에 있는 장벽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만성 염증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병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지속적인 염증 발생으로 인해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될 수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가 신호 전달, 시냅스를 이제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정의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이 인슐린 호르몬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작동 능력 저하로 분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영양효로는 인슐린 분해 효소 또는 인슐린 디그레이딩 인자임 또는 ID라고 불리는데 이 인슐린 분해 효소의 활성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인슐린 분해 효소의 역할은 인슐린을 분해시키고 아밀로 베타 단백질 조각을 이제 분해시키는 역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인슐린 분해 효소의 활성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해가 활동이 이제 감소가 되게 되고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분해 또한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과 굉장히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
부족입니다. 이 수면 부족의 영향력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수면 부족이 이제 치매와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향력으로는 글림프계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 글림프계라는 저희 몸 안에 있는 이제 청소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타우 단백질을 청소를 이제 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존재하며 몸속 림프관과 유사한 기능이 바로 이 글림프계인데, 이 뇌의 각종 노폐물을 정맥으로 내보내면서 깊은 수면을 취할 때만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 미만 내 수면 습관은 이 알츠하이머병의 질병을 초래하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께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자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영양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테아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아닌 같은 경우는 신경 안정과 카페인을 이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진정작용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중 글루탐산과 결합하여서 뇌세포 흥분을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제 심신 안정과 충만감 유도로 졸음이 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수면 장애를 빠르게 해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조 역할로만 이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아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원인으로는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수면 부족 등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